이재명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참 좌파 매체조차도 황당하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좌파 매체에서도 정말 황당한 일이죠. 지금 이재명이 받고 있는 모든 그 재판들이 결국은 나중에 헌법재판소로 다 몰려가서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헌법 84조 해석 문제도 오늘 뭐 서울고등법원에 했지만은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중에 헌재로 가야 되고 또 이재명 그 여건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피고인 대통령은 재판이 멈춘다. 이 형사소송법도 나중에 위헌법률 심판하면 헌법재판소로 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 헌법재판소에 본인의 변호사를 꽂아 넣겠다는 이 참 황당한 발상이 좌파 매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 지금 6일 동안 일어난 일들을 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정부냐, 정상적인 정부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졌는데 오늘 뉴데일리 기사 제목이 이겁니다. 정가사범 총리, 드루킹 장관, 코인 비서관, 여기다가 헌법재판관과 사정비서관까지 이재명 변호인 곳곳 퍼진. 자, 정가사범 총리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이 정치자금법 2번을 비롯해서 정가사범, 뭐 지금 현재 그 집권자는 정가사범, 집권자도 정가사범. 그 다음에 드루킹 장관, 김경수를 행안부 장관에 시킨다. 자, 드루킹 사건으로 여론조작, 선거 때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산 사람을 선거 관리를 하는 소관 부처인 행안부의 장관으로 앉힌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인 비서관, 김남국, 코인으로 그 논란을 빚은 사람을 7인에 해서 과거에 본인의 이 핵심 측근이었다고 뭐 국민소통비서관 이런 인사를 하고 헌법재판관까지 이 본인의 변호인으로 또 민정수석실 비서관들도 본인의 변호인들로 다 채우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이재명 변호사들 다시 출석 길이 막 열린 것이죠. 자, 오죽하면은 나경원 의원이 오늘 이재명 사법보온 인사금지법, 이재명 사법보온, 사법적으로 보온한 인사 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이 법안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고위공직자의 형사사건을 변호한 변호사가 해당 공직자 임기 내 그 일정 기간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등 주요 사법기관에 임명될 수 없도록 원천 차단한다. 이 내용이 핵심이지만 이게 국민의힘이 소수당이죠. 소수당이어서 소수야당이어서 간처를 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재명 임기 동안 계속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텐데 제가 청와대 출입을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그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 시절부터 한 번씩 이제 취재 지원을 나갔고 그 이후에 YS, DJ 때 또 노무현 정부 때까지 계속 출입을 하고 특히 제가 그때 취재를 많이 했던 것은 대통령의 인사 문제였습니다. 대통령이 사람을 정말 잘 써야지 성공한 정부가 되고 처음부터 실패한 인사는 실패한 정부로 가는 첩경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제가 한 3년 전에 책을 쓴 적이 있는데 이게 대통령의 사람 쓰기라는 책이죠. 대통령 인사 문제, 대통령이 역대 정권이 어떻게 인사를 했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자, 그런 문제들을 제가 취재를 해서 쓴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통령실 인사에 대해서는 여러 갈래로 취재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했는데 지금 초반에
이재명 정권 초반에 이렇게 황당한 인사가 벌어지고 있는 것도 이 역시도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가령 대통령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재명 변호사 중 한 사람인 이성엽 변호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그 반응이 없고 그게 왜 이해 충돌이 되느냐 이런 황당한 입장이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성엽 변호사는 이재명 형사재판 사건을 도맡아 왔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를 했고 위정교사,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다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 경기지사 재임 시절에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은 그때 건순일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때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했고 2018년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 이것도 다 변호를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여기서 지금 가장 오늘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서울고법이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해버린 선거법 위반 사건, 이거 경기도 때가 아니고 이번 대선 때 문제가 됐던 지난 2022년 대선 때 문제가 됐던 그 선거법 위반 사건, 허위사실 공표죄 그 사건은 결국 나중에 헌재로 가서 헌재의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데 그 헌법재판관 중에 한 명을 그 변호사를 갖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그걸 지금 실제로 실행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것은 나경원 의원이 이 사법보훈인사금지법을 대표 발의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번 인사는 단순히 보훈 인사를 넘어 잠재적 유죄 판결까지도 뒤집어려는 사법보험이다. 보험을 들듯이 인사권을 가지고 그 대통령의 인사권을 가지고 사법보험을 들듯이 이렇게 헌법재판관 대통령 몫으로 꽂아 넣으려고 하는, 자, 이게 지금 취임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제가 전에 들었지만 민정라인 비서관 인선에도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된다.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를 맡은 전치영 변호사를 공직기강 비서관에, 쌍방울 대북송금 변호인 이장영 변호사는 법무비서관에, 그 다음에 또 이태영 변호사 민정비서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관계가 상당히 중요한 이 시점에 반미주의자인 이 반미주의자를 외교안보 라인의 곳곳에 지금 포진을 시키는, 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만 해도 미국 문안 정권농청 사건을 벌였던 인물이죠. 자, 이래서 황당한 인사가 지금 사상 초유로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핵심인 김경수를 행안부 장관, 대표적인 친북 인사인 이종석을 국정원장. 자,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외교 참사, 안보 참사가 연달아 불거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시장 때부터 이렇게 수족처럼 거느렸던 일종의 가진 그룹들도 지금 전부 다 김현지 보좌관, 그때 이 감사원에서 조사 통보 왔다고 전쟁입니다 이렇게 했던 그 김현지 보좌관을 비롯해서 이 가신 그룹으로 분류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속속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 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그 전에 선거할 때는 무슨 능력만 있으면은 계파, 그러니까 정파를 가리지 않고 능력 위주로 한다. 그렇게 해서 심지어 홍준표 총리설도 나오고 있지만은 홍준표는 이미 여기에서 속된 말로 물 먹었다는 표현이 적당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준석하고 둘이서 당을 만든다. 제가 서종의 법대로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들었죠. 자, 그 이야기가 더 구체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자, 이렇게 이
황당한 이 인사가 초반부터 이런 인사가 일어나니까 한겨레 신문을 비롯해서 일부 좌파 매체에도 이것은 정말 그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겨레 오늘 인터넷판 기사 제목이 이완규 지명과 뭐가 다른가? 이 대통령 변호인 이성엽 헌법재판관 거론의 비판 법조계에서 부적절한 구상이라는 말이 나온다. 자, 한겨레 보통 이 흔히문 기관이 있고 또 특히 좌파 매체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잘한다 이렇게 쭉 며칠 동안 해왔는데 한겨레도 정말 이것은 눈 뜨고 보지 못할 황당한 그런 인사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 중인 사실이 확인되면서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완규 재판관 인선과 다를 바 없는 부적절한 구상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해서 그때 막 비판을 쏟아냈죠. 대통령의 측근을 어떻게 재판관으로 하느냐 막 비판을 쏟아내는데 이거는 뭐 대통령의 측근이 아니고 대통령의 집사 변호사에게 이 헌법재판관 자리를 줘서 그 자리를 주는 것도 그렇지만은 거기서 앞으로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한 모든 그 선봉대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좌파 매체도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직 여기까지는 건들지 않죠. 좌파 매체도 그 민정수석실에 이재명의 변호사들이 막 들어가는 문제. 그 전에 22대 총선 때, 4.10 총선 때 5명의 국회의원들을 배출해낸 이재명의 그 변호사들이 이번에는 또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출세길도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도 곧 대대적인 비판의 대상이 될 텐데 일단 한겨레는 이성엽 변호사 건을 가지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이성엽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위정교사,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이 다수 재판에 변호인들로 참여를 했고 경기도지사였던 2020년에는 경기도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 뭐 한 9천 몇백만 원을 고문 변호사비로 받았다. 뭐 이런 그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바로 그 이성엽을 지금 현재 꽂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에게 각종 법률 자문을 하고 다수의 형사 재판을 맡으면서 신뢰를 쌓았다. 신뢰를 쌓은 것을 알려졌다. 신뢰가 뭐 그들끼리 신뢰일지는 모르지만 일종의 커넥션이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오랫동안 이성엽이 이재명의 형사재판을 변론했다는 점에서부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기에는 부적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자, 한겨레 기사입니다. 특히 추후에 헌법재판소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대통령 불소추 특권 헌법조항을 둘러싸고 여전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재판 여부나 이를 정지하는 이재명 재판 여부나 이를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도 권한쟁의 심판이나 헌법소원 형태로 헌재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데 거기에 대비해서 자기 변호사를 갖다 꽂는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정치적 분쟁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재판관 스스로의 중립성, 독립성 그리고 국민에게 재판부가 공정하다는 신뢰를 주는 게 중요한데 이번 인사가 현실화되면은 국민 신뢰도 무너진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 신뢰는 다 많이 상당 부분 무너졌죠. 윤석열 전 대통령 그 탄핵 심사 과정에서 오락가락하고 뭔가 석연치 않은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8대 만장일치 결론을 내리고 해서 그 전부터 이 현재의 이 존재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에 이재명의 변호사가 헌법재판관으로 간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걸 지금 버젓이 실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모든 것을 헌재로 다 밀어붙여서 좌파 헌재를 만들어가지고 다 밀어붙여가지고 이 본인의 사법 위기, 재판 위기도 다 거기다가 다 몰아넣고
이 사법 체계를 흔들고 그 사법 대법원까지도 지금 흔들고 있죠. 대법원의 재판을 헌재에 다시 이 판결을 받도록 하는 판단을 받도록 하는 사심제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헌재를 이재명 정권을 지키는 보루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 헌재 안에 그때 뭐 마은혁을 비롯해서 그 극자 판사들을 밀어놓고 지금은 그 중에서도 이재명의 집사 변호사를 헌법재판관에 임명을 하려고 추진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행동들이 그냥 이게 지금 임기 초반이니까 좀 분위기가 언론도 분위기가 무슨 뭐 미럴 허니문 기간을 보내는 것처럼 일부 그렇게 하지만은 지금 한겨레에서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가 바로 6일 만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조만간 민심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